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6학년도 재수생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들이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재수생들의 비율이 한 35%에서 36%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될 텐데,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남권을 예를 들면 재수생들에다가 반수생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70%를 넘는 학교들이 많고, 지방 같은 경우도 재수생, 반수생들 합치면 대부분 30% 정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재수의 문턱이 낮아졌죠. 여기에 따라서 3수생, 4수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지역인재 전형 의대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확보했으나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불합격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재수를 통해서 의학 계열의 진입을 노리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재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성공적인 재수를 위해서, 내가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의지겠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 본인이 어떤 의지와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다른 재수, 또 재수와 다른 삼수를 진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1년이라는 하나의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작년과 동일한, 결국은 발전이 필요한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계획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저만의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게 꼭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죠? 의지만으로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죠. 더군다나 재수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재수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맞는 학생의 목표 대학이 서울대학교다. 그럼 그 학생들이 2월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3등급이나 4등급을 맞은 학생이 1등급과 맞은 학생과 동일한 목표점, 서울대를 목표점으로 두고 있다면 이 학생들은 1등급인 학생들이 2월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이 학생들은 훨씬 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뒤처져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등급이 낮은 것만큼 해결해야 되는 학습의 양들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6월까지도, 심한 경우는 9월까지도 공부의 기초를 닦는 과정을 진행해야 돼요. 6월이나 9월이 되어도 부진한 과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성적을 끌어올리거나 마무리하는 과정들이 불과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의 기초를 잘 다진 학생들은 3월부터 4월부터 파이널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재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생의 학습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재수는 제한된 시간 내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성적, 본인의 점수에 맞는 재수에 대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2026학년도의 수능 시험 일자는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인 평가원 시험, 6월 평가원 시험은 6월 3일이고 9월 평가원 시험은 9월 3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재수를 시작하게 된다면 2월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는 약 28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수능까지 따지면 약 160일 정도 남아있고 9월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따지면 약 7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시기? 다시 말하면 6월 평가원 이전에 취약한 과목에 대한 부진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공부를 마무리 져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가시게 되면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4월에 모의고사가 안 나오니까 사실상 6월, 7월, 8월, 9월 가면서 시간이 쫓기게 되죠. 시간이 쫓기게 되면 결국은 수시 원서 지원도 엉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쫓기가 되면 허겁지겁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뭐냐면 재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과정이거든요. 2월, 3월, 4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성적이 다소 부진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하루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일주일이나 한 달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만 된다. 왜?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만 부진한 과목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공부의 시작 시기가 너무 늦으면 혹시라도 3월부터 재수를 시작한다면 3월부터 6월까지 불과 3달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6월에서 수능까지의 시간이 불과 남아있는 시간이 1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대학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삼아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6월 이후에 반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반수를 목표하시는 분들도 대학을 걸어놓은 상태로 지금서부터 공부를 짜임새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의 성적대에 따라서 어떻게 재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에서 요번에 한 370점 정도대의 성적을 맞았다. 370점이라는 성적은 결코 낮은 성적은 아니죠. 하지만 370점 위에는 380도 있고 390도 있습니다. 360보다는 높은 성적이지만 370점이라는 점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해요. 370점 정도를 맞으면 대략적으로 한 동국대 정도를 간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73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고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해요. 근데 이 학생을 보면은 자연계에서 가장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은 1등급을 맞았고 표준점수 131점이니까 1등급 컷에 걸려있는 상태죠. 동국대 정도를 수준으로 생각할 때 수학의 1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어요. 수학 1등급을 맞으면 사실 이 성적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나 고려대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하지만 자연계에서 이렇게 수학만으로 대학을 가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자연계는 필수적으로 수학과 탐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학생은 탐구가 3등급을 맞았고 두 개 과목을 합쳐서 128점, 118점밖에 안 돼요. 그렇죠? 탐구 두 개 과목에 11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탐구에서 많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면 재수를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국어도 중요하지만 수학도 중요하지만 탐구 과목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하게 되냐면 탐구 과목에 치중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실상은 국어 영역이 3등급이 나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국어 영역은 올해 2025학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크게 하락했죠. 난이도가 하락하고 표준 점수가 하락을 했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었어요. 전년도에 1점의 누적 인원이 3,000명대였다면 올해는 4,000명대로 늘었기 때문에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1,000명 이상씩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동점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내가 지원하는 특정 구간의 학생들이 과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내년에는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올해보다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생각해보면 올해보다 결코 쉬워지거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국어 영역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라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과목은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들이 자칫 잘못하면 탐구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모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탐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6월 달까지 탐구가 1등급이 나왔다. 2개 과목이. 그래서 수학이 1등급 나오고 영어 1등급 나오고 탐구가 1등급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국어가 3등급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원 대학이 훨씬 낮아져요. 국어가 3등급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에 또 공부에 많은 시간들을 국어의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고, 국어의 시간을 이렇게 쏟다 보면은 결국은 탐구의 성적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구가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국어 영역의 3등급을 어떻게 하면 수학 정도의 등급 1등급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국어가 1등급이 되고 수학이 1등급이 되어진다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학교 또는 의학계열까지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70점대의 이와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목표 지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거나 아니면 약대를 목표로 삼는 거고, 그러면 공부의 1순위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국어 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1순위예요. 그러면서 탐구를 어떻게 잡을 거냐가 2순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공부의 비중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국어다. 왜냐하면 국어를 적어도 4월 달까지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과 비슷한 성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국어는 3등급에서 그냥 묶이고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 성적이 1등급을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국어가 3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사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계라 하더라도 국어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학생이 상위권 대학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국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학이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또 영어가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두 개 영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에만 100% 올인할 필요는 없겠죠. 국어 공부를 하면서 탐구의 공부에 또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데, 탐구는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달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국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2월, 3월, 4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에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은 국어 영역의 공부의 비중이 가장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적이 356점 정도 되는 성적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재수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단지 학생의 노력과 의지에만 성공 재수의 책임을 떠넘기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수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특히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학습이 부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356점이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권에서 예를 들어서 광운대학교나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같은 학교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의 재수의 목표 대학은 최소한 연세대나 고려대를 가자,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가자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 한양대 정도를 간다, 연세대를 간다 그러면 이 점수에서 표준 점수가 적어도 30점 이상은 올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30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과목은 결국은 뭐냐면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국어와 수학이. 그리고 국어와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수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월, 3월, 4월, 5월 이 시기는 결국은 국수의 모든 역량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 만약에 6월 평가원 성적에서 2등급 정도나 또는 1.5등급의 성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시면 뭐냐면 이런 성적으로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고르게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공부를 망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잘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을 때 한 끼에 예를 들어 공깃밥을 반 공기씩을 먹는다.
반공기식. 반공기식을 먹으면 1년이 지나도 살이 안 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살이 찌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번 먹을 때 밥을 3공기씩 먹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살이 찔까 안 찔까? 살이 찌겠죠. 다시 말하면 공부 시간을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영어 2시간, 탐구, 화학 2시간, 지구과학 2시간씩을 5개의 과목을 10시간, 하루에 10시간에 공부할 때 2시간씩 나눠서 공부한다면 효율적인 공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시간의 공부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특히 국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초기에는 어떻게 되면 국어와 수학에 10시간이 있다? 그러면 수학에 6시간, 국어에 4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투자해야 돼요. 하지만 이 시기가 길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영어나 탐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월부터 시작한다면 적어도 4월 정도까지의 시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결국은 학습의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어와 수학이 잡히면 그러면서 이제 탐구 과목을 단계별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수능에서 3등급 정도 맞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등급 356점 그러면 사실 막상 갈 데학이 없지만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3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틀림없이 6월이나 9월과 같은 작년 모의고사에서는 심한 경우는 1등급, 적어도 2등급을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5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바로 반등할 거예요. 그만큼 3등급이라는 성적은 재수에서는 희망이 되게 많은 성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연세대나 고려대 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는 게 좋고,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면 국수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3개월 내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만약에 339점 정도의 성적을 맞은 학생들이 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339점을 맞으면 사실상 이 성적도 지금 보시면 국어가 4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탐구가 화학이 4등급에 지구학이 3등급이면 전체적인 성적이 대부분 다 고르죠. 이러면 사실상 서울권에 갈 대학은 당연히 없고 경기권의 대학에서도 불리해져요. 그럼 이런 성적대는 339점에서는 경기권의 일부 대학들,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겠죠. 세계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강남대나 아니면 안양대학교나 한성대학교 또는 뭐 성결대학교, 협성대학교 이런 대학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캠퍼스, 고려대 세종이나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단국대 천안 같은 지점의 원서를 써야만 되는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적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어와 수학이 2개 과목이 동일하게 100분위가 67%, 63%의 100분위의 4등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국수를 못 잡으면 이 성적은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국수를 잡는 시기는 바로 2월, 3월, 4월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재수가 용기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재수는 제한된 시간 내의 결과를 내야 된다.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성적이 이렇게 좀 더 부진한 성적이거나 아니면 수학은 1등급이거나 다른 과목이 부진한 것처럼 과목별 취약점이 발생이 되어지면 재수의 초기에 학생에게 맞는 학습의 방법과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 초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특히 2월, 3월, 4월 정도의 시기에는 뭐냐면 국어나 수학에 집중적인 학습 시간을 배정을 해야 돼요. 국수에. 그러면서 국어, 수학이 혼자 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어, 수학은 학생 1대1 과외식 수업이거나 선생님이 직접 많은 양의 과제를 주고 난 다음에 학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소수 수준별 수업과 1대1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 1대1 맞춤 수업을 통해서 많은 양의 학습,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나 아니면 취약과목 독학재수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이 반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4월 이후로 가면서 탐구 과목을 진행을 하는데, 탐구도 2개 과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1개 과목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탐구를 2개 과목을 2등급 맞는 것보다
차라리 1등급, 3등급을 맞는 게 낫죠.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나 반영하는 대학들은 아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 같은 이런 학교들도 있고,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거나 경기권의 대학은 더 많지만, 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다군에서는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거죠. 또 의학계열에서도 조선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하나 반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탐구 하나를 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내신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도 보통 보면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이거나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고,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탐구를 2개 과목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보다 탐구를 먼저 하나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 성적이 끌어오르면 마무리가 되면 다른 과목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탐구 과목 2개 과목이 1등급, 1등급을 맞고 만점을 맞으면 좋지만 2등급, 2등급보다는 1, 3등급이 차라리 낫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를 하나를 하면서 결국은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 수학이나 국어의 학습 시간이 감소되어지면서 탐구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력이 강화되는 시기죠. 바로 이게 바로 4월, 5월, 6월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수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어 수학에 집중적으로 시간 배정을 받고, 학생 맞춤형 수업과 많은 양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4월 정도까지 국수의 성적의 반등을 이뤄야 돼요. 국수의 반등이 이뤄야만 탐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독학재수나 취약과목 독학재수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이 넘어가는 시기, 8월, 9월로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학습에 대한 방법을 구축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8월, 9월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어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수학, 탐구, 영어 3개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타겟팅 삼아서 전략적으로 성적이 향상이 가능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는 과목에 계속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수시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서부터 수능까지는 280일 정도 남았지만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가 바로 6월이거든요. 근데 6월부터 수능까지가 시기가 160일밖에 안 남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재수의 방법을 통해서 재수를 시작해도 일단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결과가 나와야 포기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6월인데 6월의 결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 2월, 3월, 4월 공부 잘못한 것 같아. 나에게 맞지 않는 재수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성적이 수능과 별 차이가 없어. 바꿔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 시기가 바로 160일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160일의 짧은 기간을 통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재수는 초기 과정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수를 하는 과정이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11월 13일까지 재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3개월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지금부터 3개월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어떻게 공부해서 나의 부진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단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재수종합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독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 3개월 정도 남은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저희 강남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 다시 말하면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 기숙학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부모님들은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학교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학생이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학생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부진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해결이 어렵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에게 맞는 학습의 방법, 전략,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 그러면서 학생 맞춤형 1대1 수업과 질의응답이 필요한 학생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한 N수생이거나 아니면 사수생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학교를 목표로 하는 재수생들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 이런 학생들이 저희 강남 하이퍼 리뷰 학원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작년도 2024학년도, 2025년도에 입교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24학년도만 하더라도 의학계열에 79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대 66명, 치대 6명, 약대 2명, 한의대 4명, 수의학과 2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삼고 있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을 위한 대중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맞춤형식,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재수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재수를 할 때 11월 13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수능 성적, 두 번째 남은 3개월 동안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또는 3월, 4월, 5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적어도 6월 평가원 성적에서 목표하는 점수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6월에서 목표하는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길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재수의 프로그램을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강남 하이퍼 리뷰 학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 맞춤형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낮은 성적이라 하더라도 목표하는 대학까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드리고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